진짜 그러면 어차피 직전에 해야지. 안 그러면 너 어차피 다 까먹어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너무 많아지고요. 그러고 나면은 장기적으로 결국에 기억이 안 남아. 그래서 이거를 시험 기간이라는 거를 뭐 내가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 한 달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안 돼요. 이건 아니야. 이건 물론 이거는 그나마 그거보단 낫지. 막 시험 한 1, 2주 전에 이때 할 거야. 아니면 진짜 극단적으로 나 1주 전에만 벼락치기 겁나 해가지고 암기하고 이러면서 풀어야지 한단 말이지. 물론 몇몇 진짜 그런 과목들은 이렇게 하는 과목들도 있기는 해. 근데 적어도 주요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적어도 상위권을 생각을 하고 원하신다고 하면은 공부 습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시면 돼요. 조금씩.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이게 첫 수업하고 했을 때 바로 해놓고 수업 끝난 다음에 하잖아? 그럼 이제 별거 양이 없어. 그치? 한 번 할 때마다 그때 하면은 괜찮단 말이야. 근데 어쩌면 이렇게 어떻게 했을 때 많아져? 시험 범위라고 딱 주면은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때? 한 2달 정도 이제 쭉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에 이제 너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지는 양이란 말이야. 그것도 이게 한 과목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이 있잖니. 그치? 국영수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뭐 중간고사 때는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과목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기말고사 때면은 전체 과목 다 볼 거 아니야. 배우고 있는 거 학교 수업하는 거. 그치? 그래요? 응. 기가 같은 것들 다 해요. 다 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근데 지금 아까 말했잖아. 기가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좀 몇몇 과목들. 솔직히 나도 너희들이 정말 이제 근데 그건 있어요. 특목고를 원해. 그러면은 기가 같은 것도 점수를 챙겨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난 정말 일반고만 갈 거다 하시면은 냉정하게 기가 같은 과목들 버려도 돼요.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기술과정 안 배워. 중학교 때만 배워. 뭐 일본어 이런 거? 너희들 수능에서 일본어 보겠니? 안 봐. 물론 선택해서 볼 수 있지. 일본어학과 이런 데 간다고 하면 일본어 봐야겠죠. 메리트가 있겠지. 근데 그거 아닌 이상 저 수능에서 뭐 일본어 제2외국어 선택해가지고 응시했어요 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서 정말 잘하셨군요 하면서 칭찬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알겠어 이런단 말이야. 의미 없는 과목인데 뭐 어때. 그치? 대신 주요 과목들은 꼭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 정말 이게 처음 했을 때 별거 아니네 라고 하고 이게 시간이 짧게 하거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이 방식으로 하면은 수업 리뷰하고 간단히 좀 쑥 훑어보고 하는 거 얼마 안 걸린단 말이야. 길어봤자 한 1시간 정도? 이 정도면은 하루에 배웠던 내용들 그냥 훑어보는 거 정도는 해요. 숙제 말고 다시 한번 쓱 보라는 거야. 공부하듯이 암기하시 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시험 대비할 때 남들은 막 밤새서 막 하면서 머리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했던 애들은 기억에 남아. 왜? 당장에 이걸 안 하고 넘어가는 애들은 머릿속에서 아예 다 까먹어져 있지만 당일날 하거나 아니면 배우고 나서 진짜 쉬는 시간에 하거나 뭐 아니면 점심시간일 때 시간 날 때 해서 공부하거나 이러면은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그럼 다시 두 번째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더 다른 친구들보다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지. 그렇지? 학교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시고 하시는 게 되게 뭐랄까 의미 없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시험 선생님들이 출제, 내가 출제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물론 내가 그나마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희 학교에서는 막 그래도 이걸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아 라고 좀 대충 느낌적인 그걸 가져간 거지 100% 내가 그 쌤이 아니잖아. 해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신 같은 거는 무조건 학교 쌤의 그거를 따라가야 되고 수업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 꾸준히 하는 그런 걸 너희들이 해주면은 좋아요. 알겠지? 이게 쉽지 않아. 그리고 이게 별로 시간 안 걸리니까 오늘 하루 안 하고 내일 해야지 하거든. 근데 하루 안 하고 내일 하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오늘 내일 어제 안 했는데 오늘도 좀 귀찮은데 그냥 다음에 하지 뭐 하잖아.
다음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밀리는 거야. 그럼 어때? 한 달 이제 자, 나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하는 거야 하고 이제 한 달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근데 아직 한 달이면 조금 여유 있지 하면서 조금만 더 놀까? 하면서 이제 놀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 이제 2주 정도 남아 2주. 응? 그러면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난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 미친 듯이 해야죠. 공부를 해요. 되겠어? 안 되죠. 2주 동안도 안 해요. 심지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1주 남아? 일주일 남았다. 진짜 이제 해야 돼. 나 이제 진짜 안 되는데 하다가 어떻게 시험 전날에 또 시험 전날이니까 해야지 하면 다행이지. 시험 전날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시험 한 2, 3일 나오면은 어차피 이미 난 글렀어. 공부할 거 너무 많다. 이번 시험은 안 돼. 좋아. 중간고사는 포기한다. 기말고사에 노려야지. 어림없는 소리. 중간고사 안 되는데 어떻게 기말고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수목으로 굴러갑니다. 진짜야. 그나마 주요 과목 아닌 것들 있잖아. 걔네들은 중간 기말 뭐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중간에 안 했어도 기말에 할 수도 있어. 방금 뭐 세준이가 말했던 기술과정, 뭐 일본어, 도덕 이런 거 솔직히 단원 간의 연관성이 그렇게 깊지 않단 말이야. 괜찮아. 근데 너희들 수학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내가 수학을 가르치지만 수학은 엄청 연관성이 깊지. 지금 딱 봐도 기존에 배웠던 거 나오잖아. 근데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다 그게 있어요. 영어도 어렸을 때 너희들이 했던 그런 짧은 호흡에 가지는 그런 길이 짧은 문장들 되게 독해 수월하게 해내고 단어도 잘 알고 있고 문법도 잘 하고 리스닝도 되고 이래야 잘 되는 것처럼 국어도 그래. 괜히 그게 주요 과목이 아닌 거야. 흐름을 길게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과거부터 해오던 애들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평가를 하고 너희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지. 사실 괴롭힌다기보다는 이게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1차 부등식 지금 수업에 시작을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내가 부등식 쪽 1차 부등식에서 풀이를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줬었죠. 그치? 그거 하고 이제 아직 뒤쪽에 유형이 조금 남아있는데 자, 497번 할 차례지? 유형 11번 풀었었어? 이거 안 해주지 않았니? 안 해줬는데. 그치? 나 해준 기억이 없어서 497번 한번 보세요. 자, 물론 이 497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봐봐. 문제 조건이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그때 우리는 a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이거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거 이항하면 돼. 그치? 이항하면 어떻게 될까? a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되고 그 다음에 a로 나누지. 그치?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2 되는 건데 이거 할 때 사실 조심하는 거예요. 왜? 얘 조건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뭐 했어? 나누기 a 한 거야. 내가 너희들 부등식 첫 번째 배울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니?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신경 써주자 그랬지? 그치? 그래서 곱셈, 나눗셈 할 때는 꼭 그거를 습관적으로 체크를 하는 걸 해야 돼. 이건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예요. 부등식 너희들 고등학교 때부터 씁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해보면 이거는 이제 양수로 나눈 거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대로 온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497번은 사실 이거 생각 안 해도 풀리는 문제긴 한데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498번에서 나온다. 바로 아래에 있는 498번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AX가 5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이거를 풀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그냥 A로 나눈 거랑 끝나지. 그렇지? 그래서 X하고 오케이 5A니까 5 한 다음에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틀려요. 왜 틀려? 지금 얘도 이쪽으로 넘어갈 때 뭐 했어? 나누기 A 했지? 그렇지? 그럼 내가 뭐라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호가 바뀌어줘야 된다고. 얘는 음수잖아, 음수. 그럼 이거 들어가면 돼? 안 되지. 원래 부호에서 방향 바꿔서 얘를 답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틀려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걸 꼭 신경을 쓰자라는 겁니다. 다음 500번 유형 12번이죠.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6x 빼기 3 얘가 있고요. 2x 플러스 a의 해가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항하면서 이렇게 계산하잖아. 자, 이항하면 어때? 몇 x 돼? 4x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이항해서 a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4로 나눠야지. 4로 나누니까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야 된다 라고 되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더 정리 안 되죠? 그렇지? 그럼 얘랑 같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네 둘이 같으면 어때? x도 같고 방향도 같아. 그럼 이제 뭐만 같으면 돼? 뒤에 있는 이 부분만 같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식이 이제 부등식 문제지만 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푸는 거야. 알겠니? 그럼 a 값이 5라고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답이 5다라고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13번 볼게요. 504번이죠. 유형 13번 첫 번째. 민규는 이제 지금도 한 번씩 밀려있지? 이제 문제 하나씩. 그건 잘 보면서 하고. 두 문제 밀렸구나. 여기서 한 문제 더 빠졌었나 보다. 앞쪽에서 두 문제로 바뀌었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4x 플러스 1. 근데 아마 대표 문제는 똑같을걸? 그렇지? 이렇게 똑같이 써있지? 지금 첫 대표 문제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얘랑 2x 마이너스 a가 이거 얘를 둘이 풀었는데 해가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해를 둘 다 구해봐야겠죠? 첫 번째 거 해 구하면 어떻게 돼? 이거 3x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지. 그럼 뭐가 된다? 이렇게 나온다. 방향 안 바뀌죠? 그 다음 옆에 거 아래에 있는 거 얘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 이거는 2x는 a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로 나누니까 방향 안 바뀌고 2분의 a 플러스 5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얘랑 같다만 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식이 마이너스 3은 2분의 a 플러스 5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다음 유형 14번 한번 봅시다. 7 빼기 3x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의 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4래. 그러면 일단 해를 구해야겠지. 그렇지? 해 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x라고 해놓고 a 빼기 7 한 다음에 몇으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x 되는 거고 고등어의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줘야 되죠. 분수로 나눴으니까 방향 바꿔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a 빼기 7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3분의 한 다음에 위에 거를 또 바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건 너희들 자유야. 알겠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어찌됐든 자 그러면 얘를 이 중에서 제일 가장 큰 수가 4라는 거는 이거를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 지점이
이거라고 하면 작거나 같대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여기 색칠되면서 작으니까 이쪽 가는 거죠. 그치? 그때 이 구간 안에 있는 최대값이 4라는 거는 뭐가 4라는 거랑 똑같아? 정확히 이 녀석이 4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만 이 구간 안에 4보다 작거나 같다 내가 최대값이 4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4다 라고 해서 반정식 풀어주면 또 답이 나오는 거야. 몇 곱하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야겠지. 그럼 a 빼기 7은 마이너스 10이다 되는 거고, 그럼 a가 몇이다? 마이너스 5다 라고 답을 내는 거야. 됐니? 이게 507번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 508번 그 안에 있는 거 한 문제만 더 풀어줄게. 이거 마지막 유형이니까 한 문제만 다시 한번 봅시다. 바로 아래에 있는 508번이죠. 민규 입장에서는 510이기는 한데, 자 보시면 4분의 x 빼기 1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a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얘가 3분의 a다 같다 이거죠, 그치? 이거를 만족시키는 음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이거 부등식이니까 해 구하는 거야. 알겠죠? 해 구하려면 이거 이제 분수 나오잖아. 뭐 해야 돼? 전체에다가 최대 지름 12. 12를 곱하는 거야. 최대가 공약수가 아니고요. 최소 공배수 곱하는 겁니다. 12를 곱하면 얘 x 빼기 1에다가 몇 곱하는 거야? 분자에다가 3. 3이죠. 그러면 3x 빼기 3이 되고요. 얘에다가는 몇 곱한 효과? 6 곱한 효과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6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6a가 된다라고 바뀌게 될 거고요. 얘는 몇이 곱해지겠어? 4가 곱해지는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x끼리 계산하면 몇 x 남아? 마이너스 3x 남는 거고요. 얘랑 얘는 이상 시켜버립시다. 그럼 6a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치?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야 돼? 만 3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이제 얘는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라고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뭐 했니? 지금? 몇으로 나눈 거야? 나누기 마이너스 3 했지. 그럼 어떻게 된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요거를 방금 507번 했던 것처럼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 지점 얘를 이렇게 해놓고 x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어때야 돼? 색칠해야 돼? 해야 되죠. 그치?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이 범위 안에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몇 가지 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얘가 좌우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니? 그죠? 그러면 이 전체 값, 나는 이 전체를 내가 그냥 편의상 잠깐 a라고 해볼게. 그럼 이 a라는 값이 몇 가지 왔다 있을 수 있을까? 음수가 존재하면 안 돼. 이 구간 안에. 이 지금 색칠되어 있는 구간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a가 몇 가지 될까? 0까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는 그럼 0보다
클 수 있을까? 작을 수 있을까? 클 수 있는 거지, 그치? 0보다 큰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작아져 버리면 안 되잖아. 왜? 0보다 작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음수가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하죠, 들어가기. 그래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풀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네. 그래서 마지막 풀이 이제 뭐가 된다? 마이너스는 2a 플러스 3 해놓고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제 요 부등식을 푸는 거야. 네. 또 문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이제 뭐 해야 돼? 양변을 마3 곱해야지. 네. 그렇지? 마3 곱하면 이거 없어지고 얘는 어떻게 돼? 0은 뭐 바꿀 거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고 여기 0인데 대신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꿔주셔야 되죠. 마3 곱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플러스 3 넘겨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되는 거고 다시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지. 그렇지? 그럼 a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3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로 나눴네? 그럼 또 뭐 됐다? 다시 바뀌었다라는 거야. 네. 알겠죠?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얘를 정답으로 적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 이거 구하라는 식에서 계속 한 여기에서 끝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문제 구하라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더 그 이상의 부등식 과정을 또 다른 녀석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부등식 문제가 이런 것처럼 지금 얘랑 얘처럼 부등식이었던 애가 해가 얘랑 같다에 의해서 이제 둘이 같다라고 하면 방정식 문제 이거 둘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 문제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 네. 알겠니? 이게 기본적인 우리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 활용 조금만 A스텝 약간만 진도를 나가 볼 거예요. 그쪽도 같이 한번 봅시다. 74페이지에 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적혀있죠. 네. 자, 우리 1학년 때 1학년 1학기 과정 할 때 지금 뭐 너희들도 하고 있었겠지만 했지? 이미 다 했잖아. 1차 방정식 활용 끝났을 거 아니야. 그렇지? 방정식 활용했죠. 최근까지도 학교에서도. 그지? 그거랑 똑같아. 다만 뭐야? 이제 부등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단어 약간 그거거든. 나도 알아. 솔직히 방정식 활용 짜증나잖아. 네. 그치? 어렵잖아. 처음 배우면 나는 해.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도 어려웠어. 그래서 방정식 활용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등식 활용 정말 쉬워요. 그냥 다 똑같은데 원래 등호에서 이런 걸로만 바뀐 거야. 별게 없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야? 방정식의 활용도 어려웠는데 부등식 활용까지 안 하고 그럼 이제 또 멘탈 터집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너희들 아직 연립방정식은 안 배웠지만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때 또 어때? 1차 방정식 활용 어려웠고 1차 부등식 활용도 어려웠는데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 활용 한 그 파트만 좀 내가 어려워서 그 파트만 버리면 되는데 이제 두 파트 버려야 되는데 슬슬 수학 포기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수치를 이렇게 식 주고 계산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응? 식 던져주고 자 얘들아 계산해봐 하는 거는 그거는 나보다도 컴퓨터가 훨씬 빠르고 잘한다니까. 응? 나는 실수하지만 컴퓨터는 실수 안 하잖아. 그치? 근데 컴퓨터가 못하는 게 뭐야? 우리가 딱 문제 주고 이걸 풀어라 했었을 때 정말 정확한 방법으로 그런 추론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식 세우는 거 그걸 걔네들이 잘 못해. 문제 던져줘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실생활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식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너희들 방정식의 활용도 첫 번째 단계는 뭐니? 우리 미지수 정하기, 미지수 정하기. 그렇지? 이 미지수 정하기라는 거는 그냥 결국에는 x지 x, 그렇지?
이게 x 정하기라는 건데 이걸 보통 뭘로 나? 구하라는 값이야. 구하라는 값. 알겠어? 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너희들이 쭉 읽으면서 부등식 세우기. 그러니까 원래는 방정식 세우기지만 두 번째는 이제 부등식 세우기인데 그냥 식 세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식 풀기고 네 번째 검토하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치? 자, 솔직히 그러면 자 여기 식 세워져 있어. 식 풀어. 네. 풀기 하고 검토하기 한단 말이야. 그치? 네.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 되게 쓰레기 같은 그 코스라고 생각하거든?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여기까지는 그래, 그걸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나빠. 왠 줄 알아? 이게 활용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식을 세웠고 나는 검토까지 해서 답이 맞았는데 왜 답이 틀리지가 돼? 이게 왜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내가 봤을 때 이런 식이 세워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검토하기에 이 식에다가 넣어서 검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올바르게 풀었으면 답은 맞는데 식 자체가 틀려 있으면은 검토하기가 가치가 없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애초에 식이 틀렸는데 검토를 해서 어떻게 내가 식이 틀렸는지 알아? 그건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 너희들이 지금 책에도 이렇게 과정이 4개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검토하기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검산하는 거 그 이상 의미도 없어요. 너희들 평소에도 문제 풀 때 그냥 검토하잖아. 어느 정도는 시험 보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미주정어 식 세우고 식 풀기인 거고 솔직히 식 푸는 것도 얘도 뭐 솔직히 당연히 풀어야지. 식 세우고 끝낼 거야. 그쵸? 그럼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중요한 거는 뭐다? 미주정어 식 세우기인데 그 중에서도 미주정어랑 식 세우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는 별표 1개 정도 되면 이 식 세우기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식을 문장을 바탕으로 식을 세우는 건데 자 너희들이 여기에서 내가 식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자 덧셈 뺄셈이랑 곱셈 나눗셈이 들어갈 거 아니야. 크게 보면 결국에 사칙연산이지. 그치? 식 세워서 하고 뭐 방식 이항하고 하긴 하지만 결국엔 사칙연산을 하는 건데 너희들이 식을 세웠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덧셈이랑 뺄셈은 같은 단위끼리만 돼요. 알겠니? 대신 뭐야? 곱셈이랑 나눗셈이 있잖아. 그치? 얘는 다른 단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꼭 덧셈 뺄셈을 내가 뭔가 식을 막 연결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랬는데 이게 식이 맞나?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랬을 때 확인하면 좋은 게 내가 식 세워놓은 거에 단위를 체크를 해보는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가 얘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 자, 533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두 번째 문제예요. 민규 입장에서 535번이지. 밑변의 길이가 몇이라고 되어 있니? 지금? 28cm라고 되어 있죠. 민규도 28이지? 그러면 자, 그 문제 보면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 일단 구하라는 게 뭐야? 삼각형의 높이지, 높이. 네. 그렇지? 그러면 미지수를 뭐라고? 높이를 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밑변의 길이가 28인 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자, 단위가 지금 뭐야? 높이? 센티미터지. 네. 얘도 센티미터란 말이야.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넓이가 84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니? 밑변이랑 높이를 어떻게? 곱하고 나누기 이하지. 그렇지? 그래서 28 곱하기 x 나누기 2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얘가 몇이 돼야 된다? 8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두면 얘는 덧셈 뺄셈이 없죠. 그렇지?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 그것도 있어. 부등식을 할 때도 등식이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또 요것도 있습니다.
좌변 우변에 계산이 끝나고 난 후에 이 단위 있지. 그것도 당연히 같아야 돼요. 이건 얘 단위 뭐야? 84에는 제곱 센티미터지 넓이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 내가 지금 28이랑 x라고 써놨지만 사실 물론 계산할 때 이렇게 보는 게 맞아. 굳이 이걸 매번 반복할 필요는 없긴 한데 너희들이 식을 세운 게 정말 맞는지 볼 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28cm였고 x cm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하고 있지만 원래는 단위끼리도 연산을 합니다. 단위는 단위끼리 하나의 같은 미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희들 2a 곱하기 3a 제곱하면 이거 해서 6만 하지 않잖아. 둘이 곱해서 a 세제곱까지 쓰는 것처럼 우리가 28이랑 x 곱해서 28x 해놓고 센티미터도 사실 연산이 되고 있는 거야. 다만 식에는 큰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하고 배제를 하고 보는 것뿐이지. 근데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알겠어? 정말 식이 맞는지 확인을 할 때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어때? 센티미터 하니까 제곱 센티미터죠? 좌변도. 여기도 제곱 센티미터지. 그래서 괜찮은 거야. 양변도 똑같이 같은 단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덧셈 뺄셈 식을 세울 때는 같은 단위가 나와야 되고 곱셈 나눗셈 할 때는 다른 단위가 나와도 괜찮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좌변의 최종 단위와 우변의 최종 단위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하는 핵심입니다. 식 풀리는 거 솔직히 당연한 소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푸는 게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거 볼까? 이거는 그냥 곱셈 나눗셈만 있지 덧셈 뺄셈이 없잖아. 네.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자, 한 개에 200원인 사탕과 한 개에 700원인 초콜릿 사탕에서 15개를 산대. 그때 우리는 뭐라고 돼 있니? 초콜릿을 X개 산다 그러지? 네. 자, 그러면 초콜릿이 X개야. 지금 얘는 534번이지. 민규 거는 536번인가? 네. 그지? 너가 어떻게 알아? 얘는 533이었고요. 민규 맞니? 536? 보면은 자, 지금 초콜릿의 개수를 모르잖아. 그럼 미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초콜릿의 개수를 x라고 하는 거고 x 단위는 뭐야 지금? K. 개인 거죠. x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초콜릿은 아니지 사탕도 같이 써야 되잖아. 자, 사탕은 그럼 몇 개라고 해야 될까? 사탕 15 빼기 X. 그렇지. 15 빼기 x가 돼야 돼요. 왜? 총 15개 산다 그랬잖아. 얘도 단위가 개지. 네.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니? 전체 금액이 7,500원 미만이 된다라는 거잖아. 자, 그럼 초콜릿을 X개 샀어. 그러면 얼마치 나왔을까? 700X만큼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치? 그래서 700X가 되는 거고요. 사탕은 어때? 15 빼기 X개인데 얘는 한 개 얼마라고 했어? 200원. 200원이지? 그럼 얘는 어떻다? 200 가로 열고 15 빼기 X 이렇게 계산을 해주죠. 얘가 어때야 된다? 7,500원 2만. 미만이다. 작아야 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식은 이거야. 그래서 이거 원래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근데 혹시라도 이거는 간단한 식이니까 솔직히 이렇게 검증을 안 하고 너희들 풀 거지만 좀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를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 정말 내가 세운 식이 맞는지 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라? 단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생각보다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지. 700원이지. 그치? 네. x는 어때? 이거는 K. 개가 되는 거고요. 200원 얘는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보면 개당 700원인 거잖아. 그치? 그 말은 한 개에 700원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원 나누기 개수예요. 한 개에 700원이다. 네. 그지? 그 다음에 얘도 어때? 원 나누기 개수가 된단 말이지. 얘들이 그랬을 때 7,500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맞죠? 그러면 이거 둘이
곱셈을 내가 뭐라 했어? 다른 단위도 괜찮다 했지. 얘는 원 나누기 개고 얘는 개잖아. 근데 둘이 그러면 연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얘는 제곱. 왜 개제곱은 아. 원하고 원 나누기 개에다가 오. 개수를 곱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약분되잖아. 그럼 뭐만 남아? 얘만 남지. 얘도 어떻게 써? 뭐만 남겠어? 개수를 이렇게 원을 개수로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어때? 얘도 약분되고 원만 남는 거지. 그렇지? 원 더하기 원이 몇 원보다 작다. 어때? 전부 다 같은 단위끼리 지금 덧셈한 거지. 괜찮은 거고 지금 최종적으로도 그럼 어때? 좌변의 단위도 원만 남아있고 우변의 단위도 원만 남아있으니까 이 식은 논리적으로 틀린 식이 아니겠구나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른 걸 다 완벽하게 너희들이 점검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1차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막 문제를 보고 물론 너희들이 식을 많이 뽑아내고 하는 연습도 중요한데 그거는 방정식 때 어느 정도 조금 연습이 그나마 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식을 세웠을 때 요런 식도 한번 생각을 해왔으면 좋겠어. 아마 학교에서는 요런 거는 잘 안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 그치? 쌤도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진 않았고 내가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구나. 안 그러면 이게 이치에 안 맞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말을 해주는 거라서 이걸 알면은 그나마 식을 세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세워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A 스텝에 있는 거 그거 한 페이지 한번 풀어볼래? 그쪽에 있는 거? 첫 번째 페이지.